좋아요, 구독. 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에코프로 황제주 9일 천하 빠르게 방전된 2차 전지를 헤드라인으로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같은 경우는 역시나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이 됐었죠.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코스닥은 종목같이 크게 올랐습니다. 지수가 3% 넘게 올랐는데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둘 다 8%, 12%대 급등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어떤 헤드라인으로 이야기 풀어주실까요? 일단은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와 비롯해가지고 포스코그룹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 개인분들께서 정말로 많이들 불안해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보통의 시가총액 상위군의 종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많은 급등색을 보여줘봐야 뭐 한 3%, 5% 많은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동일한 하락 패턴을 보여줘야 됩니다. 하지만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는 하락,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정말 개인들이 이제는 2차 전지가 끝이 아닌가, 무서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에코프로 관련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시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 서울경제TV에 처음 방송 나왔을 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최근에 MSCI 지수 편입이라는 이슈 때문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쉽게 끝날 수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때 이후에 지금 한 50%, 60% 정도의 상승이 더 나와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하락들, 에코프로를 비롯한 이 종목들의 하락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대다수의 흐름이 지금까지 비슷하게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과거에 MSCI 지수에 편입했던 종목이 신풍제약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고 간다 하더라도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MSCI 지수 편입정에 급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급락을 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이라는 구간대, 그러면서 동시에 플러스로 어디를 터치하냐고 하면요, 전고점 지지라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약 7만 원 구간대를 터치를 하면서 21만 원 정도까지 3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알테오젠이라는 종목도 있어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MSCI 지수 편입정에 급등을 했다가 동시에 급락을 하는데 터치하는 구간이 어디다? 20일 이동평균선과 동시에 전고점 구간대인 약 5만 5천대를 지켜냅니다. 지켜내면서 추가적으로 약 2배에서 3배 정도, 13만 원 정도까지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서 또 시젠이라는 종목이 있죠. 시젠 역시도 급등하다가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급등하다가 하방이 나와준 이후에 20일 이동 평균선과 전고점대 대략적으로 한 4만 원대를 지켜내면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16만 원까지. 4배 정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던 것이 이런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것이 단발적으로 끝날 이슈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모멘텀은 분명히 나와줄 수 있다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느냐. 사실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어떻게 100% 간다라고 확답은 질 수 없기 때문에 늘 말하는 게 신규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시라가 아니고 보유자의 분들은 어떻게 보유하시면 좋겠다를 이야기하는 거고, 에코프로라는 종목도 어떻습니까? 일단 MSCI 지수 편입이라는 기대감과 함께 급등을 했다가 추가적인 급등 이후에 지금 눌림이 나와주는데 정확하게 어디를 터치한다? 20일 이동평균선과 전고점대를 지켜내는 약 100만 원 정도 구간이겠죠? 100만 원 정도 구간대를 일단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거는 과거 MSCI 지수에 편입됐던 이 종목들, 기업들과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전체적으로서 이 개인들을 털어내는 모습이 아닌가. 그러면서 지금 일단은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에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은 100만 원대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여기에 대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두 번째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또 모멘텀이 다양하게 있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쉽게 끝나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제 곧 자회사의 상장이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하고 있죠.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장에 대한 모멘텀은 시장에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었습니다만은 언제 상장하느냐, 그것이 이제 관건이었는데 지금 이제 확정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상장 일자가 정해진 게 다가오는 8월 아니면 9월입니다.
근데 8월에서 9월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뭐가 또 이제 이슈가 있어요. 방금 앞에 얘기했던 MSCI 지수 편입이라는 모멘텀 8월 11일이죠. 8월 11일에 이것이 결정난다라고 하면은 이 시기가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MSCI 지수 편입 모멘텀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회사의 상장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이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테마들을 같이 동반 상승으로서 이끌어가기에는 충분한 모멘텀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자회사 상장을 하기에 앞서서 만약에 에코프로가 죽는다. 자,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근 상장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따따상이라고 합니다. 이 따따상이 이슈가 되는 게 과거에는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 대비해 100% 정도의 최대 한계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상장하자마자 몇 퍼센트, 400%까지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뭐합니까? 에코프로라는 기업에서는 자회사를 상장을 코앞에 두고 이것을 뭐한다? 에코프로의 주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서의 수급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 우리가 이 종목을 움직일 때 있어서 특정 주체라고 하죠. 기관이 되었던지 외국인이 되었던지 아니면 검은 머리의 외국인이 되었던지 특정 누군가가 주가를 롤링하는 데 있어서 에코프로를 지켜내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뭐예요? 올려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따따상 400% 지금까지 증시에서 뭐예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많았거든요.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많았지만 400% 따따상 이게 변경된 이후에 달성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정말 에코프로가 이 따따상 처음으로 달성하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는 상장이 이 따따상 처음으로 달성하는 기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를 지금 죽여야 될 이유가 없다. 그렇다라는 건 에코프로를 앞으로 향후 최소 못하더라도 뭐예요? 주가를 강한 상승세는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약한 반등이 되었던지 현재 구간대를 지켜내면서 기술적인 반등이 되었던지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줘야 된다. 2차 전지주는 끝나지 않았다. 2차 전지주는 더 갈 수 있다. 아직도 사야 된다라는 기대감을 줘야지만 향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까지 연결된다는 점 이것을 봤을 때는 저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전에는 에코프로를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그런 과정에서 신규로 매수하라가 아니라 보유자분들 좀 대응하시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하반기에는 우리가 뭘 보면 좋냐 2차 전지주의 상승 모멘텀 지속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보시면 좋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에코프로보다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을 하기 때문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한 또 상승 모멘텀을 우리가 좀 확인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시장에서 대응하기 더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월요일장 정선호 대표님과 아주 화이팅 넘치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아무래도 2차 전지에 관련된 기대감 아직도 여전하기 때문에 신규 진입보다는 이 보유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강한 시장입니다. 특히나 말씀해 주셨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8, 9월에 상장이 임박되긴 했지만 오너 리스크가 아직 존재하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투자 키워드를 그럼 어떻게 꼽아봐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투자 키워드는 일단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주목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너 리스크라든지 사실상의 이 리스크, 신규 상장주에 대한 리스크는 너무나도 크게 존재합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따따상이라고 하면은 상장되자마자 공모가가 대비 400%예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현재까지는 상장 이후에 따따상을 기록한 종목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최근 신규 상장 이후에 이제 바로 급등하지 못하고 무너졌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버넥트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버넥트라는 종목의 이제 분봉 차트를 우리가 보고 갔을 때 이 버넥트라는 종목도 역시나 신규 상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상장을 했는데 보시면 상장 이후에 어떻게 됐냐? 단 하루 만에 마이너스 50%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따따상을 하지 못했던 거거든요. 만약 따따상까지 했다라고 하면은 더 큰 하락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지금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거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사라는 건 아니에요. 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어차피 뭐합니까? 정말 따따상을 간다 해가지고 400% 이상 상승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늘 뭐하느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어차피 못 사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반사이익 수혜주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살 게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통해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반사이익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좀 종목에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보통의 이러한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종목들은 어떠한 종목들이냐? 같은 섹터라든지 아니면 같은 테마 뭐 이런 것들로 연결돼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기본적으로 무엇에 대한 이슈가 있는지를 확인을 좀 하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 이 섹터군들을 여러분들이 좀 집중적인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한다? 이제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신규 사업을 영위하면서 제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역시도 양극재 관련되어 있는 전구체 모멘텀이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의 뭐 때문에 자회사라든지 밑에 이 종속회사들 통해 가지고 이 위에 있는 에코프로가 수혜를 받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분사가 아니라 신규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런 받았던 뭡니까?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급이 에코프로가 아니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한가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역시나 뭐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아니라 오르지 못한 하이니켈 관련되어 있는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로 오를 수 있겠다. 좀 보시면 좋고, 특히나 지금 이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보통의 이제 리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 크게 간다든지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찾기 시작하는데, 최근 이제 LS라든지 포스코 관련되어 있는 그룹, 이 두 가지 그룹도 뭐합니까? 에코프로가 이제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니까 후발주다 하면서 포스코 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LS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LS라든지 포스코 같은 그룹 역시도 공동된 모멘텀이 뭐가 있냐고 하면요, 이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사업, 생산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우리가 무엇에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8월, 9월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을 앞두고 현재 시장에서 하이니켈 관련되어 있는 전구체, 이 관련 테마 섹터의 수급을 지금 달구고 있는 게 아닌가. 뜨겁게 달구고 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했을 때 오히려 LS가 갔던 이유가, 포스코가 갔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역시도 강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렇다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와 함께 동반 상승 모멘텀으로서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런 것도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이니켈 관련되어 있는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좀 삼아봐야 좋지. 지금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살려고 내가 기다릴 거야. 아니면은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다른 테마도 괜찮긴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계속 말씀드린 거는 두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이 MSCI 그다음에 상장, 이 모멘텀을 동시에 잡아갈 수 있는 날짜가 8월로 나왔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다음 달에 강하게 이슈가 될 거는 이 모멘텀이 모여 있는 한 군데 집중되어 있는 이 전구체 사업 쪽으로서 좀 눈여겨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데 있어서 8월 달에도 여름 휴가비를 벌기 위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대감도 있고 한편으로는 리스크도 있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보다는 그와 관련된 업종 가운데서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 와중에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된 업종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 지금 2차 전지 투자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뭐 수산화 리튬, 뭐 탄산 리튬, 니켈, 하이니켈 정말 다양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된 섹터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고, 또 그 와중에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는지도 우리 대표님 눈에 보일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바닥에 있는 게 많아요. 사실상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 리튬이라든지 다양한 모멘텀의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는 하이니켈 전구체 이쪽이 굉장히 저가 매수 물량이 많다. 바닥주가 많다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소니드라는 종목입니다. 소니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에요. 소니드 같은 경우는 이 폐배터리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늘 제가 말하는 게 2차 전지의 종착점. 지금은 생산이지만 이제 생산이 보통 하고 나면은 주기가 몇 년, 수명이 5년에서 10년입니다. 그러면 이제 폐배터리가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나오면서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굉장히 이 2차 전지 끝물이 아닐까 좀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소니드 같은 경우가 최근에 무엇을 발표하냐고 하면은 이 폐배터리도 폐배터리인데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뭐 한다? 하이니켈 관련되어 있는 하이니켈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술을 이제 기술을 확보했다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폐배터리 모멘텀, 이제 하이니켈 전구체 모멘텀 이 두 가지를 가져갈 수 있는 게 이제 소니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에는 또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리튬 관련되어 있는 이 광산을 개발하기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모멘텀 이제 하이니켈이 아니라 하더라도 리튬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럼 하이니켈, 리튬 이제 뭡니까 폐배터리까지 2차 전지주로 봤을 때는 개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세 가지 섹터 모멘텀이 다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올라가 주기만 한다고 하면은 강한 상승 시세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늘 말했다시피 자회사를 통한 폐배터리 밸류 체인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폐배터리 시장이 정말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거기에선 강한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적으로도 좀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보면은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대략적으로 3,500, 4,000원. 지금 다시 좀 시장이 무너져서 들어오긴 했거든요. 이 구간대가 제가 봤을 때 주가의 최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복, 주복, 월복을 봤을 때는 이 최저 구간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정말 신고가 패턴까지 노려봤을 때 7,000원에서 12,000원까지는 적어도 열린 구간이지 않을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손절가도 굉장히 좋아요. 사실 주식이라는 거는 손절가는 짧게, 목표가는 크게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니드 같은 경우도 손절가를 3,000원대로 잡고 지금 구간에서 잘 분할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손절가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이니켈 전구체 관련된 종목 첫 번째 종목은 소니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과 관련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종목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럼 딱 한 종목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이야기해 주실까요? 두 번째 종목은 에코엠 드림이라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엔 드림이라는 종목이 상호를 변경한 종목인데요. 사실상의 이 에코엠 드림 같은 경우는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가지고 리스크는 있습니다. 일단 차트를 잠시만 먼저 보고 가도록 하면은 이미 저가 대비죠. 15,000원 대비 53,000원이에요. 대략적으로 3배, 4배 정도의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상승 이후의 눌림이라는 종목은 리스크는 가지고 가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고 다만 에코엠 드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지금 전구체 관련해가지고 올라간 종목들이 제대로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전구체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우리가 대장주다, 1등주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종목은 사실 에코엠 드림이에요. 이 전구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막 찾아봤을 때는 이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에코엠 드림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모멘텀이 부각될 만한 종목은 없다 생각하고 있고 소니드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폐배터리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서 신규 사업으로서 뭐가 됐다고요? 이 전구체를 이제 개발 생산하는 걸 확보해낸 거지 에코엠 드림 같은 경우는 애초에 그런 기술을 좀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소구경 전구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라고 좀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내에서 하이니켈 전구체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밀도를 상승시키기 위한 그 소유경 전구체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차트적이죠.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차트가 리스크는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방 추세대를 이제 돌파하면서 지켜주는 구간이 어느 구간이냐. 보통 우리가 전고체가 아니죠. 전고점의 지지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4,000원, 3,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상승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지금 일봉 차트로 보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자리예요. 너무 이제 단기간에 다이렉트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손절가도 짧게 잡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신고가, 그러니까 25,000 만약에 이탈한다 리스크 큽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신고가 패턴을 노려보면서 신고가 패턴은 보통 전고점 대비 50% 정도를 더 목표가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보면서 대응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런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함께 이슈가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종목까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